채권의 수익률, 채권이란 네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유가증권, 아까 그 종이 쪼가리 형태로 만기 2030년 12월 31일 액면가 1억, 그것이 결정이 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다. 누가 채권을 샀어? 그럼 저 사람 돈이 나한테 온 거잖아.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 1년에 만기 1년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표면적으로는 1,000원 빌린 거지만 이게 내가 종이 써주면서 이렇게 종이 써주면 제가 나한테 돈 주는데 얼마 줘? 1,000원 주는 건 아니야. 대신에 얘가 나중에 이거 들고 오면 나는 1,000원 줘야 돼. 그게 할인채야. 이렇게 1,000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한 950원에 사오는 거야. 이렇게.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습니다.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집니다. 나중에 이 할인채 들고 오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야. 물가가 10% 혹은 이자율이 10%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들고 있으면 1년 후에 이거 얼마가 돼 있어? 110만 원이 돼 있지. 이렇게.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의 얼마로 계산이 돼? 한 90만 9천 원 정도로 계산이 돼. 그러니까 90만 9천 원 주고 산 100만 원짜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 나중 가면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시간 괜찮아?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격보다 낮다면 상승을 할 거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나타났으니까 요렇게 화살표. 다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중금리가 10%일 때 1년 후에 1,100원은 현재 가치는 1,000원이야. 지금 1,000원 들고 있으면 1년 후에 이게 1,100원 돼 있을 거니까 현재 가치 얼마야? 1,000원. 1년 후에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 10%의 이자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이고 15.4% 이자 소득세 낼 거예요.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거 1,000원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1년 후에 1,100원으로 받을 거거든. 얼마로 계산됐어? 10%로 계산이 됐어. 그 10%는 누가 주는 거야? 시중금리, 은행에서 주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다르면 수익률도 다르구나. 수익률 곡선이란 네모. 채권의 만기와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만기와 만기 수익률,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수익률 곡선, 얘도 수익률 곡선. 그림 1은
일반적 채권의 수익률 곡선으로 일반적 수익률 곡선. 만기가 길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할지. 그렇지. 만기가 길수록 X축으로 갈수록 수익률 늘어나잖아요.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음의 곡선. 이렇게. 자, 살펴봅시다. 왜 얘는 양이고 왜 얘는 음이에요?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밑도 끝도 없이 중간에 훅 물어봐. 최소한 세 번째 문단의 주제는 저거야. 수익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 우선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 2년짜리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 1년짜리를 계속 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2년 만기 채권을 쓰기도 하고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들 많이지. 여러분들이라면 뭐 할 거예요? 2년짜리 할 거예요? 그래요.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와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비교하겠지. 2년짜리 한 방에 사면 거기에 써있지. 이자율 몇 %라고. 1년짜리면 1년짜리 몇 %라고 써있겠지. 근데 1년 끝나고 나면 그게 몇 %일 건데 확신이 없어. 지금 얘가 2년짜리면 20% 준대. 1년짜리면은 18% 준대. 그러면 일단은 2년짜리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1년 딱 끝나고 나서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크게 시작해. 돈이 너무 빨리 급해. 모르겠다. 30%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아니면 1년짜리 18% 이자 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회사가 너무 신용등급 좋아져가지고 채권 5%밖에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럴 땐 2년짜리가 이득이지. 그러니까 2년짜리가 이득일 수도 있고 덜 이득일 수도 있어. 손해일 수도 있어. 살펴봅시다.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하고 2년짜리 그냥 이렇게 할까요? 올해 몇 년이지? 25년, 26년, 27년 연말에 돈 돌려주는데 A% 줄게요 라고 했어. 1년짜리를 줬는데 25, 26, 27 여기 B%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1년 후 만기 채권에 어디가 있어? 1년 후에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 플러스라고 하자. 얘는 B 플러스랜다. B 다시 %라고 합시다.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A %, 20%면 0.2, 0.2 입니다. 요거 계산이 됐을까? 이렇게. 왜? 20%라고 했으면 일단 요 날짜에 이자 얼마야? 1,000원, 10,000원 줬어? 2,000원 줘야 돼. 근데 이 10,000원짜리 채권을 누구한테 팔면 10,000원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요 지점에 나는 12,000원 손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요거는 30%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13,000원 손해 줄 수 있어.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서 얻는 금액을 1년 후에 다시 재투자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그 다음에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다시 이렇게 됩니다.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률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 떨어져. 채권의 가격이. 이게 복잡한 거야. 수요가 몰려. 예를 들면 2년짜리보다 1년짜리 두 번 끊어가는 게 더 이득이야 라고 하면 여기 10,000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사실은 1,500원, 11,000원에 사려는 사람들 있어. 이렇게.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마지막 연말에 요 기간 때 돈 많이 받아? 아니지. 적게 받는 거지. 수익이 적어.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해. 수익률 떨어져. 어느 선까지 떨어져? 얘 거까지 떨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같아질 거라. 가격이 조정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익은 없어. 중간에 산다라고 하면. 요거 있죠. 어설프게 써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뒤에 문제 푸는 거 핵심이에요.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해. 이렇게. 쟤는 10,000원짜리 9,000원에 샀는데 나는 10,000원짜리 11,000원에 샀거든. 그러면 제 수익률에 비해서 내 수익률은 떨어져. 그 얘기. 뒤로 넘어가죠. 네 번째 문단. 그래서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다시 쓰자. 2년짜리, 1년짜리. 요때의 수익률이 A. 이때의 수익률이 B. A와 B는 예상이 가능해. 어디가 있어? 관측이 가능해. 관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어. 채권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 몇 퍼센트 주겠다고 쓰여져 있거든. 근데 B는 어때? 관측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여기는 관측 불가능. 사람들은 생각해. 저 회사 잘 될 것 같다. 아니야, 저 회사는 1년이 끝이야. 뭐 망하는 테크 타고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관측 불가능함으로써 이 말이 중요한 거야.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밑줄을 구분해서 쓸게요. A, B는 관측이 가능하다. 다음 B-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의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의 기대치에 의존합니다. 이런 식인 거야. 어떤 식? 2년짜리 하면 15% 준대. 1년짜리는 20% 준대. B-일 때도 15% 준대. 그러면 무조건 1년짜리 해야지.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제 15, 얘 20, 이때 5%밖에 안 줄 수도 있어. 그때는 안정적으로 2년짜리 가야 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B-가 20%가 될지 5%가 될지는 결정하는 건 회사지만 사람들은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복잡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기대치.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어디가 있어? B-가 B에 비해서 낮다면 A는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이후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되어 오케이. 여기 볼까요?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다라고 했었는데 투자자의 기대치, 뭐에 대한 기대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돼서 장기 채권일수록 여기 밑줄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의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너네 회사에 10년짜리 채권 사서 너네한테 투자할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이니까 0.1%, 0.2%에도 사람 되게 민감해진다고. 1억 투자하면은 1%면 얼만데? 100만 원이고 10만 원인데 20년을 투자한다고 10만 원씩 20년이니까 200만 원이라고. 민감할 수밖에 없어. 장기일 때는. 경기 호황이 예상이 되어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경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체크합시다. 경기 호황이 예상돼 죄송해요.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칠할게요. 경기 호황이 예상돼 금리 상승 예상이 더 높은 수익률 요구해.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이득이야.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돼서 금리 하락을 예상할 거야. 그러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될 겁니다. 수익률 곡선은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프 나오면 뭐든 쓰세요 라고 해놨는데 너무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 앞으로 올라와서 여기 양의 기울기 있죠. 경기 호황 예상. 음의 기울기 같을 때는 경기 침체 예상. 이렇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지. 됐을까요? 제가 손대드릴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 역시 1, 2번들 여러분들 잠깐 보게 할 거고요.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3번 문제 보러 갑시다. 한국은행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1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2.5에서 2.3으로 하락을 했고 1년짜리는 2.5에서 2.3%,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3.0에서 2.7%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은근슬쩍 지나가는데 되게 기본적인 거 나온 거야. 장기가 이자율이 높아. 이렇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해 못하잖아. 이렇게. 이에 대해 경제학자 갑은 10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대.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1년짜리를 투자할까 10년짜리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1번 기준금리 영향으로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었다. 여기에선 몇 퍼센트? 0.5%. 여기에선 몇 퍼센트? 0.4% 격차가 축소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지. 한국은행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만기짜리와 10년 만기짜리에서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10년 만기짜리도 돈이 되기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나갈 겁니다. 왜? 1년짜리보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10년짜리가 더 높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맞죠? 경제학자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10년 만기 국채보다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거다. 10년짜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 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 근데 1년짜리는 어떻게? 들쑥날쑥 할 거야. 근데 들쑥날쑥 하지 않아. 조건이 뭐라 그랬어? 갑의 예상대로. 갑은 뭐라고 예상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겁니다. 돈을 풀겠다는 거야? 돈을 쪼겠다는 거야? 돈을 풀겠다는 거야. 이자가 낮아지니까 대출하기가 쉬워. 돈을 풀겠다 이거야. 자, 이걸 잘 봐야 돼.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 정부에서 돈을 풀 거다. 돈을 풀 거다. 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호황일 때, 침체일 때 돈을 안 쓰지. 침체니까. 그러면 다시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면 무슨 말이야?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는 얘기인 거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1년짜리 이자율은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물론 0% 이하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보다 1년짜리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 아니야. 정해진 10년짜리를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지. 1년짜리는 예상이 안 되거든.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수익률 하락이 1년 만기보다 10년 국채에서 크게 나타나는 건 얘는 0.2 줄었고 얘는 0.3 줄었죠. 10년 만기 국채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그렇지. 요 말은 외워두는 거야. 장기 채권이 금리 변화에 민감한 거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 너네 회사에 20년 동안 투자할 거니까 0.1%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 1, 2번 두 문제 푸시는데 딱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앞으로 넘어옵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야, 그러지 마. 이러지 마.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장단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의 격차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거 2년짜리가 큰지 1년짜리가 큰지에 대해서 기울기가 양으로 가기도 하고 음으로 가기도 했잖아. 1번 맞는 얘기지. 현재 가치란 미래의 일정 금액 10%라고 하면은 요때의 11,000원은 지금의 만원. 미래의 일정 금액 가치가 동등한 현재의 금액 미래의 11,000원을 10% 이자율이었을 때라고 한다면 현재에는 만원. 요걸로 계산한 겁니다. 맞는 얘기지.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을 해서 그렇겠지.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아니요. 할인채의 가격은 하락하겠지. 무슨 말이냐? 10%일 때는 지금 만원이 미래의 11,000원이 된다고. 20%일 때에는 지금의 만원이 12,000원이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자. 10%일 때 1년 뒤에 만원은 대충 얼마로 계산이 돼? 한 99,900원
90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미래의 12,000원은 얼마가 되겠어? 9,090원보다 커? 작아? 작지. 작지. 83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작아. 9,090보단 작아. 80 얼마 정도 8,000 얼마 정도 나온다고. 요게 액면가에 쓰여져 있는 가격 아니야? 이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채권 투자는 채권으로 인해서 현금이 오고 가는 거 나타나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할인채의 가격이 같다면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습니다. 맞는 얘기죠.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문단에 있었을걸?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됐을까요? 네. 2번 문제 처리하러 갈게요. 기억은 2년짜리고 니은은 1년짜리 두 번이에요.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둘 다 5%라면 가는 항상 수평선이 된다? 아니요. 양의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고 수평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1년짜리가 처음에 5%에서 3%로 줄어든다면 야호! 장기가 이득이지. 얘는 5% 고정받기로 했으니까. 5% 주고 있다가 1년짜리가 10%로 올려드릴게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5%짜리 장기는 손해지. 1년 후에도 5%를 계속 5%만 준대. 그러면 똑같이 수익률은 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려. 항상 수평선 되는 거 아니야. 양, 수평 모두 가능하게 될 겁니다. 기억 2년짜리 만기율이 5%, 니은 만기율 3%보다 커지게 되면 가의 기울기는 상승할 거야? 아니요, 하락하겠지. 이렇게.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일단은 동일해. 일단은 둘 다 5%야. 근데 1년 뒤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더 상승해 8%로 상승할 거야. 그러면 장기는 손해보는 거지. 수익률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될 겁니다. 꼭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다시 1년 뒤에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그러면 얘기하지. 2년짜리 5% 드리겠습니다. 1년짜리도 5%죠. 장난해? 경기 상승해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건데 5%보다 더 줘. 7%는 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2년짜리가 팔리지.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야. 똑같이 5% 수익률인데 1년짜리에 투자할 거야? 2년짜리에 투자할 거야? 1년짜리에 투자해야지. 수익률 빨리빨리 받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가 아니라 에이 더 줘 임마. 양의 기울기를 갖게 돼 있어. 조정될 거라고 했으니까. 조정돼야 돼. 이렇게. 10년짜리 2년짜리 5%, 1년짜리 5%, 2년짜리 5% 절대 안 팔려. 나 같은 바보나 사는 거야. 이렇게. 투자는 장기지. 이딴 소리 하면서. 다음. 니은의 처음 만기 수익률이 3%, 기억의 만기 수익률보다 작아 5%. 그러면 가는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될 겁니다. 장기는 양의 기울기지 단기보다 세면
장기는 셀 거예요. 괜찮아. 정답 4번. 니은의 처음 만기 수익률 1년짜리 5%, 1년 후에 만기 수익률 몇 퍼센트? 기억 2년짜리 만기 수익률이 모두 동일하다면 5%, 5%, 5% 하면 어쨌든 이득을 보는 거지. 근데 이득을 보는데 어떻게 봐? 1년짜리 5%짜리 두 번 하나, 5%짜리 2년 하나. 똑같지. 그러면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게 아니라 수평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려. 정답 4번. 됐을까요? 네.